안녕하십니까. 글로벌TV의 이길기입니다. 오늘도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미주실장 김환기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 시리즈 중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중국의 정치적 과제 또 경제적 과제에 이어서 오늘은 외교안보적 과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국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산당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하고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외교안보적 과제에 어떤 과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중국이 외교안보적으로서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미국의 중국 공산당 해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경제 개발을 지원해주면 중국이 자유와 민주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중국의 경제 개발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지원해줬고 미국 시장을 개방해주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둔감화해주는 등 전폭적으로 중국 경제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이 민주화 자유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일당 공산당 독재 체제가 더 강화되면서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 속았다라고 뒤늦게 깨달으면서 중국의 도전에 지금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미국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의를 대체하고 자기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수정 국가이자 미국에 도전하는 경쟁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에게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중국 경제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으며 중국과의 대결별인 그런 디커플링, 탈동결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자 미국은 그 주범이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라고 결론을 짓고 중국 공산당 해체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7월 23일 중국을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전체주 독재 국가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하면서 중국에 대한 레짐 체인지 전략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등 영어권 국가와의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를 중심으로 반중 연합을 결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자유주의 그런 우방국들에게 이 연합에 동참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즉각 동참을 표명했고 지금 인도와 EU가 지금 동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 공산당 해체 전략은 미국 내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이루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그 전략적 기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레짐 체인지 전략은 중국 공산당 존립 자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고 중국 붕괴를 불러올 가장 큰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중국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았을 텐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대응 전략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정책을 전제로 해서 추진해왔던 1대1로 정책과 군사력 확대라고 하는 정책을 그동안 추진해왔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제로서 1대1로와 또한 군사력 팽창이라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지금 그것이 경제력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추진함으로써 그게 한계에 다다르면서 중국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1대1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1대1로 참여국들의 그 부패를 악용해서 중국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서 항구 사용권이라든가
군사기지 건설권 등을 약탈하는 등 그런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국들이 적극 반발하게 나섰는데요. 참여국들이 그 정권이 교체되면서 중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지금 계속 잇따라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1대1 사업도 재원이 부족해서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본회사 가베컬, 드래곤노믹스나 또 미국 기업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대1로 사업은 2016년에는 46개, 그러나 2018년은 26개로 하락하였고 사업 가치도 2018년은 13%, 2019년 6.7% 하락하는 등 점점 일대 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들이 부채만 남은 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 위한 군사력 팽창 계획도 재정 부족으로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중국은 2035년까지 6개 항모 전단을 보유한다는 계획하에 그 계획을 취재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19로 재정이 부족해지고 또한 기술 부족으로 그것을 6개 항모전당 보유 계획으로 축소했고 이것마저도 지금 현재 재정 부족과 기술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J-20도 200대를 건조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 말 현재 50대 건조해서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금 기술 부족과 재원 부족에 따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팽창 사업 계획이 차질 빚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중국 정부 세수 성장률이 2017년에는 7.4%, 2018년은 6.2%, 2019년 3.8% 점점 하락하고 있어서 그만큼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이치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소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너무 과욕을 부려가지고 과도한 팽창을 할 경우 경제 어려운데 불구하고 과도하게 군사를 팽창하다 몰락하는 소련처럼 중국도 그런 소련 전체를 발휘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이 1대1로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중국의 국내 정치, 또 경제, 또 국제 환경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다 하는 걸 쭉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중국도 분석과 평가에 기초해서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한데요. 현재 중국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대책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도 해적 위험 요인, 도전율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이런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이란 도전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사상 통제와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미국의 경제 압박에 대해서는 내수 주도 경제로 전략을 전환하고 외교안보적 도전에서는 마오쩌둥의 지구인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스마트폰에 시민주의 사상을 교육하는 수제 짓지 않고 학습 강국이라는 그런 앱을 의무적으로 깔게 하고 다 그걸 국민들한테 공부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대학생들든가 공무원들한테 옛날 공산혁명 유적지와 시진핑이 젊은 시절 하방 시절을 보냈던 샨시성 양자의 견학에서 가서 감상문을 써내라고 한다든가 또한 대학교에 시진핑 사상 학과를 설치하고 그걸 더 필수 과목으로 해서 수강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민족주의 교육 실현 등 사상 통제와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방화벽을 설치해서 핵 인터넷과의 그간 접속을 차단해서 외부 정부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서 신용 등급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얼굴 인식 카메라, 즉 감시 카메라를 전국 약 2억 대 이상을 설치해서 주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 교육과 그런 감시 강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의식이 깨진 지성인들과 시민들의 저항이 지금 줄기차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성인들과 시민들의 그런 행동이 조직화되고 행동으로 분출되고 있지 않지만은 어떤 사건의 계기가 돼서 정말 대규모로 분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경제 압박, 즉 미국의 그 경제 통조와 디커플링에 대해서 내수 주도 경제로 지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내수 주도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 즉 소비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충분한 소비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적으로는 국내 소비력이 GDP의 30%도 못 되는 약 13조 6천억 위안에 불과하는 등 예상보다 상당히 비약하다는 그런 형편이랍니다. 중국인의 가구 부채가 GDP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보통 중국인들은 소비력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충분히 않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현실을 감안할 적에 내수 주도 경제 개혁은 상당히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지금 평가이고, 내수 주도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온 그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붉은 귀족의 정실 자본주의 부패 세력의 반발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한 지구전도 지금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항일전 당시에 사용했던 지구전을 이용해서 지금 지구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마오쩌둥의 항일전 당시에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중국에다가 집중적으로 화력을 쏟아붓지 못했고, 또한 중국인들이 장제스 국민당 정부 부패에 민심이 이반돼서 전부 다 공산당을 지지했고, 또한 소련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은 그 당시 중국과 다르다는 겁니다. 즉 미국이 중국이라는 한 나라를 탑재해서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또 중국인들도 당시와는 달리 의식이 많이 끼쳐서 가지고 자기들이 땀 흘려 벌어놓은 재산이 이런 지구전 하다가 상실될 경우 공산당 통치에 대한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진핑에게 책임을 추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지금 미국 패권 전쟁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시 국방대학교 교수가 지금 미국이 중국을 호되게 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편들고 동정을 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탄식했듯이, 중국은 완전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에 지구전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적인 평가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세 가지를 내세워서 이걸 지금 해결을 해보겠다 그러는데, 첫 번째는 사상 교육을 강화한다. 이거는 우리도 과거에 해봤지만 이거는 참 부질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지금 국민 소득 수준이라든가 주민들의 그 어떤 지식인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이것은 별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를 내수 주도로 하겠다. 내수 주도라고 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내수 주도지, 그야말로 소비 주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소비할 것 자체가 없는데 뭘로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반적으로 국가 발전 전략에서 중산층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중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당 자기들 특권 세력만 어떤 부를 축적을 하지 진정하게 중산층을 육성하는 이런 정책은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수 주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래 보이고요. 지금 지구전 말씀도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 것이, 정말 지구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상황이 뒷받침이 될 때 지구전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미국이 눈을 퍼렇게 뜨고 이렇게 견제를 하는데 이게 지구전이 되겠습니까? 물론 중국이 뭐 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된다든지 식민지 이런 일은 안 생기겠죠. 그렇지만 애초에 이제 시진핑이 생각했던 2049년에 완전히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 이런 목표는 아마도 달성하기가 어려울 거다. 지구전이라고 하면서 가기는 가는데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냥 조금 떨어지면서 계속 가지 않겠나. 이런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또 국제 관계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대응,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